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 사회 혹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노후 준비,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패션쇼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바로 모델학과 학생들의 실기 수업 현장인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리 봐도 2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61세 최금란입니다. 저는 올해 60세 고봉태입니다. 저는 올해 65세 김옥화입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숙희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엄명옥입니다. 초초동안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들은 바로 모델학과 시니어 모델 전공 학생들. 정규 대학교에서 최초로 시니어 모델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시니어 모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젊은 모델과 시니어 모델은 확실히 목표가 다르고 또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젊은 모델과 차별화를 시켜서 그 시니어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졸업하고 나시면 시니어 모델 활동도 하시면서 강사 활동도 하시고 연출가로서도 활동이 가능하시고 그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의 다방면으로서 진출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시니어 모델들. 노후 준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우선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대답을 들어볼까요? 그래도 최소한 70은 넘어가야 마음으로는 60세부터 노인인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좀 약해지는 그 시점? 실제 애무생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70세는 그래도 노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노후 자금으로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 정도면 그래도 제가 활동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쓰는 거. 그게 정말 많아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50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도 월 한 300 정도는 가져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소한 한 둘이 살으려면 한 5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 가게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생활비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도시 가게에서는 아마 관리비 내고 뭐 등등 이제 보험료 내고 이런 거 하면은 돈이 일단 왕창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300에서 400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00은 너무 과하고, 그거는 만들기도 어렵고, 300 이하로는 조금 이게 부부가 도시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감이 있고, 그래서 300에서 400 사이 이 정도의 범위가 제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7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소득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긴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몇 살 때부터 못 받기는 좀 어렵고요.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또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보내야 될 노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 30대는 거의 이제 집 마련하고
공사적 연금 충실히 들다가 40대 가면은 이제 소득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저축을 하고 40대 이런 종잣돈이 10년 이상씩 확 쌓여야 되거든요.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취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하실 때는 꼭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넘치는 시니어 학생들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이분. 올해 나이 60세의 고봉태 씨인데요. 이제 막 활기찬 노년 생활을 시작했다는 고봉태 씨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기 발레학원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제가 여기서 발레 배우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수강생들 못지않게 섬세하고 우아한 발레 동작을 무리 없이 해내는 고봉태 씨. 지금은 1년 전부터 시작한 발레에 푹 빠진 열혈 시니어 발레리노라고 하는데요. 발레가 좋은 게 맨몸 운동을 하면서 양쪽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과격하게만 안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체형 교정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6살 때 배우고 7살 때 배우면 늦는다고 하는 게 발레인데 60이 돼서 지금 발레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이겠죠. 은퇴 후 알차게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고봉태 씨. 그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쉬지 않고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고봉태 씨. 얼마 전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아 책도 펴냈는데요. 제가 중장년들, 경력 단절 여성들 직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제가 버킷리스트에 시니어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동기부여가 여행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도 실현을 하고 또 나머지 인생은 여행하면서 책을 쓰는 또 그다음에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은퇴 관련 서적을 내게 됐습니다. 은퇴 10년 전 50살부터 생애 설계를 세우고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유학을 다녀온 그는 일찌감치 준비를 한 덕분에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운이 좋게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장이 돼 있었고요. 또 개인연금은 한 10년 전부터 미리 이제 재무 설계 차원에서 개인연금을 들어서 이제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개발, 그다음에 건강 관리, 취미 여가 이런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것이 꼭 돈, 재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생애 설계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을 월별로 환산하면 대략 225만 원으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하지만 노후 준비에는 이보다 더 큰 복병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제일 불확실성이 수명입니다. 대략 1년에 3천만 원 쓴다고 그러면은 10년을 더 살면은 3억 원이 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놨는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내 돈이 모자라게 됐네 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공사적 연금 제도가 한 20, 30년 역사를 가지고 막 준비된 게 아니라 사적 연금은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외환위기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하면서 또 퇴직금하고 많이 찾아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나 7, 80대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30대 이런 분들은 이제 공사적 연금 제도가 일단 잘 갖추어졌으니까 잘 갖추어진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면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지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따로 떼놓은 자금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아마 한 30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또 한 명의 시니어가 있는데요.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플랜테리어와
다양한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76세 실버 크리에이터 고정자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고메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 플랜테리어를 비롯해 요리, 패션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창작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요. 남편하고는 사별하고.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애롭지 않아요. 근데 뭐 전혀 이렇게 하는 게 애롭지가 않고 좋아요.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고정자 씨. 어느새 할머니가 된 지금 자연스럽게 혼자 남겨졌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바삐 살아서 나를 못 챙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잘 챙기고 그래 노년에도 이렇게 외롭지가 않고 그 전보다 더 즐겁고 좋아요. 주변과의 관계나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까? 건강. 그 다음에 나와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 예를 들어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더 확장해서 조금 공동체와의 관계. 그런데 이게 인생 후반으로 가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건강도 약해지죠. 관계망도 축소되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자꾸 축소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했던 이 비재무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축소되지 않게 잘 관리를 했어요. 재무적 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이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잘 준비하기는 어려운 행복한 노후. 넉넉한 재정을 위한 재테크뿐만 아니라 노후의 삶을 채워줄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은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않을까요?